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중심에 건설사가 있었다. 한국 전쟁 이후 고도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고속도로, 항만 등 다양한 국책 사업에서 건설사들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은 국내 경제의 기틀을 다지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 진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주요 창구 역할까지 맡았다. 건설 신화의 원조로는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유명하다. 그는 현대건설을 창업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며 해외 개척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정주영 회장과 같이 맨주먹으로 건설업을 시작해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인물이 또 한 명 있다. 그는 지방 소도시에서 주택사업을 시작해 지금은 수도권의 아파트 대단지를 건설하는 대기업으로 키워낸 김상렬 호반건설 회장이다. 김상렬 회장은 상대적으로 대중에게는 덜 알려졌지만 포브스가 발표한 2023년 대한민국 부호 순위에 따르면 김상렬 회장은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바로 뒤인 22위에 올랐다. 호반건설은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 이후 급성장한 기업 중 하나로 인수합병 시장에서 자주 이름이 거론된다. SBS 간판 아나운서 김민영이 호반가로 시집가면서 대중사이 호반의 이름은 더욱 알려졌다. 오늘은 호반건설의 역사와 급성장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본다. 호반그룹의 창업주 김상렬은 1961년 전라남도 보성군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그의 가정은 매우 가난했기에 김상렬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6년 만에 야간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배우의 꿈을 접고 조선대학교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한 후 중소건설사에 입사했다. 그러나 평소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을 존경하며 사업에 대한 큰 야망을 품은 김상렬은 1989년 28세의 나이에 자본금 1억 원과 직원 5명으로 호반건설을 설립했다. 호반건설의 첫 사업은 광주 외곽에 위치한 임대아파트 호반맨션이었다. 당시 변두리 지역에서 아파트 사업은 가능성이 적다고 평가받았으나 아파트 주변에 고등학교와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분양은 완판됐고 큰 현금을 확보했다. 외환 위기 당시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많은 현금을 보유한 김상렬은 이를 기회로 활용해 회사의 성장을 가속화했다. 당시 건설업체들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알짜 땅을 싸게 내놓을 때 김상렬은 저렴한 값에 토지를 매입해 주택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이 과정에서 호반 이젠이라는 임대 브랜드가 탄생했고 광주 전남 지역에서 대규모 분양에 성공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이 강화되자 전라도 지역에 많은 투자가 집중되었고 이때 호남 지역에 뿌리를 둔 중견 건설사 중 중흥건설, 우미건설과 함께 호반건설이 급성장했다. 과거 대형 건설사들이 수도권 분양에 집중했다면 이들 호남 3사는 지방의 땅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매입해 아파트 분양에 나서는 전략으로 사세를 키워나갔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 입찰에 적극 참여해 정부가 인허가 및 택지 조성을 완료한 안정적인 공공택지를 매입함으로써 사업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호반건설은 1999년 매출 38억 원에서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에는 988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우미건설도 같은 기간 294억 원에서 1770억 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이러한 안정적인 밑바탕을 가진 후반건설은 2000년대 중반부터 수도권 진출을 본격화하며 고속 성장을 시작했다. 2005년 후반건설은 본사를 광주 쌍촌동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이전하며 호반 베르디움이라는 신규 브랜드를 론칭했다. 호반 베르디움은 푸른 숲과 대지를 합친 말로 사람과 자연이 숨쉬는 쾌적한 주거 공간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수도권 시장은 이미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가 즐비했기에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김상렬 회장은 용인, 춘천 등 수도권 핵심 지역에 호반 베르디움을 공급하며 성공을 거뒀다. 1990년대 김상렬 회장은 금융업에도 진출했다.
현대파이낸스를 설립해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사업을 동시에 병행한 것이다. 이는 사업 초기부터 금융의 중요성을 인지한 전략이었다. 김상열 회장은 보수적인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분양률 90%룰을 철저히 지켰다. 즉, 분양률이 90% 이상인 단지만 분양하는 정책을 고수하며 부채 비중을 최소화했다. 이런 안정적인 재무구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큰 빛을 발했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국내 건설업 경기가 얼어붙자 대기업들은 노무현 정부 때 계획된 신도시 사업에 소극적이었다. 반면 호반건설은 신도시 공공택지를 대량으로 매입하며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고 시행과 시공을 직접 하는 자체 사업 방식을 통해 모든 이익을 확보했다. 이는 호반건설의 급성장을 견인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당시 상황을 경기 침체로 공공택지를 보유한 건설사들이 사업성을 의심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처분하는 분위기였다며 호반건설은 이를 기회로 세정 등 공공택지를 대규모로 매입했고 이후 경기 회복과 맞물려 반사이익을 누렸다고 평가한다. 이후 호반건설은 서울과 가까운 광교, 용인 등 공공택지를 추가 매입하며 전국 주택 공급 실적 1위에 올랐다. 호반그룹은 풍부한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 영역으로 확대했다. 제주도 중문 관광단지 내 퍼시픽랜드 인수, 덕평 CC와 서서울 CC 인수 등 레저 사업에 진출했으며 2011년 KBC 광주방송 대주주 진입을 시작으로 방송 및 미디어 사업에도 공을 들였다. EBN 전자신문 인수, 서울신문 지분 보유 등 언론사 인수도 이어갔다. 호반건설은 인수합병 시장에서도 활발히 움직였다. 2015년 금호산업 인수전과 상용건설 매각 당시 이름이 거론됐고 2018년 대우건설 인수에도 관심을 보였다. 김상열 회장은 대우건설 인수를 통해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손쉽게 해외 진출을 모색했고 대우건설 브랜드 푸르지오를 기반으로 강남 지역에서의 존재감을 키우려 했다. 그러나 대우건설의 해외 사업장 리스크가 확인되자 인수를 철회했다. 김상열 회장의 보수적 경영 기조를 고려할 때 대우건설의 손실 가능성을 감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우건설 인수전에 참여하며 호반건설의 이름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효과를 얻었고 손해볼 것은 없었다. 2021년에는 대한전선을 인수하며 플랜트 자재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대한전선은 해저 케이블과 고압 송출 케이블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회사로 플랜트 사업 부문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인수합병에 대해 건설업의 치중된 사업 구조를 다각화하는 과정이라며 본업인 건설 부문 강화와 기존 사업 부문 약점을 보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1986년 창업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2017년 대기업 집단에 편입됐고 2022년 기준 재계 순위 33위에 이름을 올렸다. 호반건설은 이미 세대 승계가 마무리돼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창업주 김상월 회장은 서울 미디어홀딩스 회장과 호반장학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그룹 경영은 장남 김대현이 사실상 총수 역할을 맡고 있다. 김대현은 1988년생으로 경희대 골프산업학과를 졸업하고 경영학 석사 과정을 거친 후 2011년 호반건설 주택에 입사해 결혼 수업을 시작, 이후 상무이사, 부사장, 2020년 기획총괄 사장으로 승진했다. 2020년 김대현과 SBS 아나운서 김민영의 연애 소식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다. 김민영은 1993년생으로 서울여대 시각디자인 전공 후 2016년 MBC 계약직 아나운서로 방송계에 입문했다. 2018년 MBC 계약 해지 후 같은 해 SBS 공채에 합격해 SBS 간판 아나운서로 활약했으며 2020년 10월 SBS 퇴사 후 12월 결혼식을 올려
호반가의 며느리가 됐다. 결혼식은 서울 중부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렸고 여화배우 신현균이 주례를, 슈퍼주니어 규현이 축가를 맡았다. 2024년 9월 김민영 아나운서가 호반그룹 상무로 임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호반그룹에 따르면 김민영은 9월 초 입사해 커뮤니케이션실에서 CSR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호반건설은 1989년 설립 이후 공격적인 영업과 사업 확장으로 급성장했으나 여러 구설수에도 휩싸였다. 특히 공공택지 대량 입찰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호반건설은 자회사 수십 개를 설립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추진하는 신도시 공공택지를 대량 낙찰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유성욱 공정위 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호반건설이 편법으로 이세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장기간 부당 내부 거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김대현 대표를 대리해 김상열 회장이 100% 지분을 소유한 호반건설 주택을 설립했다. 호반건설 주택은 호반건설로부터 분양 대행과 모델하우스 일감을 몰아받아 빠르게 성장했다. 설립 당시 자본금 5천만 원에 불과했으나 10년 만에 자본 총액이 1,040억 원으로 뛰었다. 일감 몰아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호반건설이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권을 수주해 이 회사에 무상 양도하고 사업자금도 지원했다. 김상열 회장의 지인 김민성 씨가 대주주인 호반산업도 비슷한 지원을 받았다. 2018년 호반건설과 호반건설 주택 합병 시 김대현 대표가 호반건설 지분 54%를 확보하며 경영권 승계가 공식화됐다. 그러나 검찰은 향후 지배구조와 승계 문제 전반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김대현 대표가 경영 전반뿐 아니라 법적 리스크 관리 능력도 발휘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과거 영남권의 중견 건설사들이 급성장했으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도산한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호남 지역 건설사인 호반그룹은 여전히 순항 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과거 정권 지원 등으로 갑작스레 성장한 일부 건설사들은 무리한 확장으로 도산했지만 호반건설은 재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며 무리한 확장이 화를 부른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교훈 삼아 신중하게 경영하고 있어 앞으로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